2025년 7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 도중 엔진 내부에서 전례 없는 이상 진동이 감지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진 현상이나 공기역 학적 마찰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정밀 진단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터빈 블레이드, 즉 고온의 가스를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엔진의 핵심 부품에서 미세 균열이 연속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블레이드는 극한의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로 최소 수천 시간의 비행을 전제로 설계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 누적 시간이 20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제기에서 이 같은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건 명백히 비정상적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즉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시험기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부적으로 엔진 개발 부서를 중심으로 긴급 진단에 착수했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도 별도의 조사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초기 분석 결과 균열은 단일 개체의 생산 불량이 아니라 복수의 시제기에서 유사한 위치, 유사한 형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제조상의 문제를 넘어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 혹은 열응력 분산 기술의 부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블레이드가 국내 기술진이 국산화 100%를 주장하며 제작한 부품이라는 점이다. 국산 전투기, 국산 엔진, 국산 부품이라는 삼위일체의 구호 아래 정부는 KF-21을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적극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한 지금 그 기술이 정말 우리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정도 결함이면 단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된 고온 내열 코팅 방식과 열처리 프로세스가 아직 국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결함은 국산 기술의 실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KF-21의 엔진은 단지 비행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진정으로 독립적인가를 가늠하는 기술 주권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이 지금 균열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터빈 블레이드의 미세 균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품은 엔진의 중심에서 초당 수만 번 회전하며 수천 도에 이르는 고온의 가스를 견디고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조금이라도 설계나 소재 혹은 냉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균열은 순식간에 폭발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KF-21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진동 이상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블레이드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피로 균열이 형성돼 있었고 고온 고압 상태에서 반복 비행 시 그 균열이 점차 확장되며 마모로 이어졌다. 특히 복수의 시제기에서 유사한 위치, 유사한 형태의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설계 공통점에 기반한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함은 단지 엔진의 성능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 만일 비행 중 블레이드가 파손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금속 조각이 엔진 내부를 강타하며 전체 추진계가 파괴될 수 있다. 이는 곧 조종사의 생명과 전투기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항공기 기준에선 엔진 블레이드 설계에 있어 2중, 3중의 안전 여유를 두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KF-21 사태는 그 상식이 무시되었거나 기술적 자신감이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해당 블레이드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되었다는 자부심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이 부품은 KI와 국내 엔진 전문 중견기업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협업으로 개발되었고 수차례의 지상시험을 통과한 뒤 시제기에 장착되었다. 그러나 일부 개발자들은 이 과정에서 수명시험 데이터가 불완전했으며 가속 피로 실험 또한 양산 일정에 쫓겨 축소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부 증언이 사실이라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무시이자 간전성 검증의 생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내부에서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시험 비행 데이터를 직접 검토한 한 공군 고위 간부는 기대로 양산을 강행할 경우 실전 배치 이후 조종사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개발 일정은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된 국책 사업이 되었고 누군가는 문제를 덮고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처럼 기술적 한계와 행정적 압박이 동시에 뒤엉킨 상황에서 KF-21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KF-21의 엔진은 단지 하나의 추진체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꿈꿔온 국산 전투기 자립의 정점이며 방산 자주화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상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한국 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한 건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투기용 엔진 기술에서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기 F-5, F-4, 그리고 KF-16 모두 미국산 엔진을 그대로 도입했으며 정비조차 외국 기술자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방산 자립을 선언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 KFX 프로젝트, 후일카프-21로 명명에 본격 착수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엔진이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부품 조립을 넘어 소재, 여력학, 공기역학, 전산 설계, 진동 해석 등 복잡한 기술이 총망라된 분야다. 이 기술을 처음부터 스스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을 강하게 추진했고 이에 따라 에드와 케어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 노즐, 연소실 등의 일부 기술은 완전히 국내에서만 확보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유럽의 특정 방산기업과 고열합금 소재 관련 기술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한국산 블레이드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합금 구성비와 유사한 구조가 적용되었다는 분석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었다. 기술 이전인지, 공동개발인지, 혹은 단순 자문인지에 대해 명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기반 기술이 적용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고 국내 기술진은 뇌산 기술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국산으로 포장해야 했다. 엔진 개발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한 익명의 전 연구원은 우리는 국산화를 한다기보다 외산 기술을 억지로 복붙해서 쓰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설계 자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작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상부는 일정을 이유로 넘어가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짜 국산화가 아니라 서류상의 자립이 점점 더 강화되었다. 정치권은 이를 치적으로 내세웠고 언론은 대한민국 기술의 쾌거라는 말로 포장했다. 하지만 기술의 본질은 외면한 채 포장된 문구만이 반복된 결과는
이제 균열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KF-21의 엔진은 진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외국 기술을 조립해 만든 하이브리드 모형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제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이다. KF-21의 심장인 엔진. 그 핵심 부품이 과연 온전히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은 이번 터빈 블레이드 결함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의문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KN은 수년간 국산화율 90% 이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이 바로 엔진의 독자 개발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국산화라는 단어는 단순한 조립 능력을 의미할 뿐 설계의 주도권이나 소재의 원천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방산 기술 보유국들과 다양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해왔다. 표면적으로는 공동 연구, 기술 교류, 시험 장비 공유 등으로 명시되었지만 그 실질은 직접 이전은 금지되나 간접 활용은 허용되는 비공식 기술 사용이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된 합금 구조, 열 처리 공정, 그리고 내열 코팅 기술은 미국의 지사, 유럽의 알사, 일본의 M사 등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는 평가가 내부 분석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은 교묘했다. 공식 계약이 아닌 컨설팅 자문 혹은 구성비 유사 시험을 명목으로 해외 기술자를 초청하거나 해외 실험 데이터를 간접 확보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식 엔진 부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산이라고 명명했다. 겉으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것이 맞지만 그 뿌리는 외국의 설계 철학과 소재 기술에 기대고 있었다. 이러한 위장 국산화는 처음부터 정부 차원에서 조장된 것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직 AD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길부 외산 기술 도입을 내부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문서상 표현을 바꾸는 지침이 하달된 적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블레이드 설계 일부가 유럽의 설계값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가안보상 문제라며 공개를 막았습니다. 사실상 기술 수입을 숨긴 거죠. 이러한 흐름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KA는 기술적으로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국책 과제로서의 성과를 먼저 고려해야 했고 이에 따라 외부 컨설팅 내용을 개발 실적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 KF-21 엔진은 겉보기에는 국산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여러 외국 기술이 결합된 혼합 구조물에 가깝다. 이처럼 기술의 출처가 불투명하고 설계의 소유권조차 불명확한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이번 터빈 블레이드 균열 문제 역시 외국의 설계를 일부 도입한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한국 측이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분석할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기술을 소유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사용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오류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 진짜 국산 기술이란 설계도 스스로 그리고 실패도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지금 KF-21의 엔진은 그 설계의 뿌리조차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그 엔진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술을 빌린 채 가동되고 있는 고성능 외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KF-21 엔진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군 수뇌부와 KI 경영진은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문제는 심각했고 상황은 예민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차기 전력화를 위한 정치적 상징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기술적 결함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치권, 언론, 국제방산 시장까지 파장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치는 시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이었다. 이 지침은 곧바로 KI 내부 엔진 개발본부에 전달되었고 모든 테스트 결과는 암호화된 내부 서버에만 보관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역시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며 외부 자문 요청은 보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개발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한 현장 연구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문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군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공군의 일부 실무진은 실전 배치 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방사청 측은 사업 지연은 곧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현 단계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의 시선도 문제였다. KF-21 프로젝트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연계한 대표 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강조해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가 공식화될 경우 책임 공방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KI 고위 임원진은 언론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짰다. 첫째, 블레이드 균열은 일반적인 피로 현상 그로 축소 표현. 둘째, 지속적 개선 과정의 일부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무마. 셋째, 해당 시험기는 프로토타입이며 양산형은 설계가 다르다는 논리를 앞세워 안심을 유도. 이 세 가지 방향성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식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전달되었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하지만 일부 독립탐사 보도팀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내부 제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시험 비행 도중 진동 이상으로 인해 긴급 비상 착륙했던 사례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 계기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블레이드 균열로 인한 엔진 불안정이었다. 이 사실을 제보한 전직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기체에서 진동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조종사는 명백히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걸 수치 왜곡으로 처리했죠. 이러한 증언이 퍼지면서 군 내부에서도 다시금 논란이 커졌다. 일부 참모진은 KF-21 양산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I 측은 국방부 지시가 있어야 재설계가 가능하다며 책임을 넘겼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진실은 더욱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가려지고 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세였던 것이다. KF-21 터빈 블레이드 균열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결함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에 들이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수년간 자주 국방, 국산화 100%, 기술 독립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프로젝트였지만 그 이면은 외국 기술에 기대고 일정에 쫓기고 진실을 감춘 허상의 기술 자립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고 설계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 반복된 실패,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지만 KF-21의 개발 과정은 이러한 본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성과라는 외피만을 쫓아왔다. 실제로 우리는 엔진 블레이드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장기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열변형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해석은 여전히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즉, 어떻게 조립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산화라는 구호는 실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기술이란 설계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개선하며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외국에서 빌려온 설계도와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조립하고 그것을 국산이라고 부르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악순환이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며 위기의 순간의 기술의 진짜 주인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기술 자립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국산화는 명분이 아니라 내실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외형적 국산화율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진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와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은 일정 중심의 생산 목표를 내려놓고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R&D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군은 실전 운용에 앞서 지속가능한 기술 체계를 우선시해야 하며 실패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투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기술 자립은 결코 한두 개의 프로젝트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철학이자 국가적 의지다. 이번 KF-21 사태는 그 철학이 아직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경고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래의 KF-22, KF-30도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감추는 일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진짜 국산 전투기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우리 손의 흔적과 우리 땀의 기록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